권하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촬영한 짧은 단편 영상 올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용한 EOS R6 Mark II의 제품 소개 그리고 촬영 후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제가 캐논과 함께 카메라로 영상을 한 편을 만들고 또 그에 대한 후기를 만들기로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요새 아주 푹 빠져있는 테니스를 주제로 한 영상 하나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실력은 형편이 없긴 하지만 그냥 요즘 저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제로 촬영을 해야 재밌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재밌는 결과물도 나올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게 주제를 테니스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여기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출시 소식을 접했지만 이번 촬영을 계기로 저는 처음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용하기 전부터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바로 모든 4K 영상 촬영 스펙에서 전부 노크롭 그리고 전부 6K 오버샘플링을 통해 영상을 기록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영상 촬영을 워낙 많이 하기도 하고 리뷰 때문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또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들을 써보게 되는데 영상 촬영에서는 사실 꼭 센서의 화소수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화소수가 높아지게 되면 개별 픽셀의 사이즈는 작아지고 자연스럽게 저조도 상황에서 노이즈는 두드러지고 디테일은 또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영상 제작 측면과 또 소비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해상도는 4K 이거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4K 영상 촬영에 최적화된 센서 스펙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 R6 Mark II의 경우 2420만 화소로 4K를 커버하기 위한 해상도보다 더 많은 화소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6K 오버샘플링을 통해서 센서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다시 이거를 4K로 담아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버샘플링이 4K 30프레임은 물론이고 4K 60프레임까지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비트레이트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일부 크롭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버샘플링이 아니라 라인 스키핑 같은 방식을 택하기도 하는데 이 R6 Mark II의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4K 어떤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최고의 화질을 유지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촬영 같은 경우 아무래도 테니스다 보니까 역동적인 동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슬로우로 좀 사용을 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겠다 싶어서 프레임 레이트에 욕심이 좀 났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부담 없이 4K 24프레임, 60프레임 그냥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캐논 AF야 그냥 믿고 촬영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캐논과 함께 시작을 했고 또 몇 년 동안 쭉 캐논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는 정말 확고합니다. 듀얼 픽셀 CMOS AF2 시스템으로 화면 전체 영역에서 피사체 추적이 가능해요. 이번 촬영에서 제가 아무래도 테니스를 좀 애초에 잘 못 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촬영하자 저렇게 내가 몸을 틀게 이렇게 아무리 막 컨셉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몸이 중심을 못 잡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앵글에서 쉽게 벗어나기도 하고 원래 얼굴 촬영하기로 했는데 뭐 몸이 돌아가서 얼굴은 안 보이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촬영을 해보면서 와 스포츠 촬영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느꼈어요. 그래도 핸드헬드로 들고 혹은 짐벌에 붙이고 하더라도 제가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캐논의 AF 정확도와 속도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포커스가 제 얼굴인 경우에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게 중간에 네트를 놓고 그 구멍 사이로 얼굴을 찍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치의 빗나감도 없이 완벽하게 잡아줬고요. 여기에 EOS ITR AF라고 해서 딥러닝 기술로 피사체 추적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중간에 라켓이 막 들어오거나 몸이 돌아가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막 그런 순간에도 포커스가 완전히 나가지 않고 머리를 잡고 유지해주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영상으로 촬영이 된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 저의 얼굴뿐만 아니라 발, 라켓, 공 같은 그런 피사체 촬영도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워낙 AF 추적 성능이 좋아서 피사체를 딱 선택해주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의도대로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이번 촬영은 특히 핸드헬드 위주로 많이 해봤는데 스포츠 촬영이다 보니까 제가 잘 치든 못 치든 일단 영상에서는 뭔가 되게 역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로 구성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유롭고 다양한 앵글과 무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촬영이 촬영장에서 리뷰한 영상과 제가 나중에 편집하기 위해서 모니터에서 딱 그 파일들을 열어놨을 때 어떤 기대했던, 예상했던 모습과는 꽤 달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촬영에서는 모니터링하는 그 카메라 디스플레이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흔들림이 되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니터에 들고 들어와서 편집하려고 열어보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흔들렸다고? 하면서 되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확실히 바디 손떨방은 캐논이 좋다고 다시 한번 느낀 게 지금 보고 계신 영상들 모두 손으로 들고 촬영한 원본들이에요. 거의 못 쓰는 거 없이 그냥 전부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빙은 그대로 담기고 떨림도 잘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죠. R6 마크2의 바디 내 손떨방과 그리고 함께 사용한 2470 렌즈 또 70-200IS 기능의 시너지가 진짜 대단하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카메라 영상 촬영 스펙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촬영 시간과 배터리 이거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일단 이 R6 마크2는 모든 영상 촬영 스펙에서 녹화 시간 제한이 없어졌어요. 이번 영상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단식과 복식 경기 영상도 항상 촬영을 하는데 전체 테이크를 4K 60프레임으로 한 번에 촬영을 해봤더니 보통 경기 시간이 한 30분이 넘어가는 걸 생각하면 촬영 제한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중간에 한 번 끊고 다시 녹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따로 카메라 감독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아니 너무 귀찮죠. 그리고 경기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4K 30프레임 촬영에서는 연속 촬영 1시간이 넘어도 끄떡이 없었고 60프레임 세팅으로는 사실 전체 경기 영상 촬영을 하진 않지만 테스트할 겸해서 찍어봤어요. 약 30분 경기 진행되는 동안 중간에 발열로 인해서 끊기거나 하지 않고 원테이크로 담아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촬영된 모든 영상 전부 캐논 로그 3로 촬영을 했어요. 테니스 코트가 야외다 보니까 개조 확보도 중요했고 또 테스트 겸 색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낙 뛰어난 인물 표현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시네마 라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캐논 로그 3는 저는 이번에 처음 만져보게 됐는데 그냥 해보니까 뭐 손댈 것도 없이 기본 러트만으로도 아주 좋은 출발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특히나 전 피부톤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EOS R6 마크2의 경우 닌자 5 플러스를 이용해서 6K RAW 촬영 가능합니다. 좀 더 높은 해상도로 후반에 트리밍이 필요한 경우에는 6K 60프레임 10비트 RAW 포맷으로 활용을 하고요. 오히려 더 높은 개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3.7K 60프레임 12비트 RAW로 녹화해서 후반 관용도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풀사이즈 HDMI가 아니에요. 그거라면 참 좋았을 텐데 별도의 HDMI 젠더나 케이블을 따로 들고 다녀야 해서 그거는 진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캐논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그거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정말로 잘 쓰게 되고 또 인상적이기도 했던 5가지 특장점 뽑아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영상 촬영에 있어서 편의성과 결과물 관점에서 그 개선된 부분들을 되게 쉽게 손쉽게 체감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사진과 영상 모드 스위치가 생기고 전원이 분리되는 구조를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아예 영상과 사진 모드를 크게 구분 지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다시 메모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슬롯은 더 많아지면서도 유저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게 사진과 영상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진의 경우도 기계식 셔터 최대 12연사, 전자식 셔터의 경우 40연사 가능한데요. 이번에 제가 썸네일 촬영할 겸 해서 실제로 공치는 장면을 연사로 촬영을 하고 그 중에서 골랐는데 보니까 연기 같지 않은 실제로 정말 역동적인 스윙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서 되게 만족스럽기도 했어요. 현 시점에서 영상이면 영상, 사진이면 사진 이 2가지 용도 모두를 쉽게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결과물 관점에서는 양보 없이 둘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 좋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사진과 영상 모두를 나는 단 하나의 기기로 시작을 해야 된다, 시작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물을 편의성 높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